삼성전자의 수급 상황을 보면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은 오늘도 지금 팔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9월 이후에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뭐 10조 가까이 팔고 있는 거고. 그동안에 개인들이 사고, 기관들은 팔았다가 샀다가 다시 팔았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비중이 과거에, 최초로 가봤 53%, 뭐 48%뭐 이랬다고 자료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3조에서 뭐 한 10조 정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게 뭐 지수에 영향을 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수급은, 첫 번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는 삼성전자를 사요. 우리나라 주식을 팔 때도 삼성전자를 팝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파는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더 매도가 나오는 것도 분명해요. 거기에 소위 반도체 피크론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피크론이 나오면서 사실은 SK하이닉스랑 같이 빠졌죠. 근데 오늘도 지금 SK하이닉스는 반등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3% 반등을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고점부터 진짜 많이 빠졌어요. 사실 빠지기는 뭐 14만 원까지 빠진 거니까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굳건하게 있는 한, 엔비디아 차트 보시면, 여전히 탄탄하게 있죠. 이게 지금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주봉인데요. 전에 엔비디아를, 오히려 미국 차트는 예상대로 많이 움직이죠. 우리나라 지금 개판이라서 그렇지.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서 얘를 돌파하고 나서 갔다가 이 안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그것도 상당 부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임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반도체 피크론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빠지면서 SK하이닉스가 같이 동반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탄탄하게 있고 HBM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반등할 때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판다. 그리고 반도체를 판다. 또 하나는, 야, 반도체를 파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삼성전자를 파는 게 아니야.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가는 거죠. 왜냐? SK하이닉스나 다른 반도체 주식 중에서는 이제 매수 들어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이제 줄곧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요즘의 보도들을 보면은 전부 다 안 좋은 보도들이죠. 영업이익 단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HBM 못 따라간다. 거기에 파운드리 부분 이제 거의 뭐 이제 맛이 가지 않았냐. 그런 가운데 뭐 지금 증설을 하려고 하는 거 멈췄다. 거기에 희망퇴직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사실은 반대로 다시 따지면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의 가치 분석, PBR, PER로 분석했을 때 삼성전자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쯤에서 수급이 멈추고 들어오느냐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뭔가 모멘텀이 생기는 게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HBM4가 되든 뭐가 돼서, 맨날 뉴스에 나오는 뭐 믿지 못할 이런 뉴스가 아니고 삼성전자 측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든지, 그런 발표가 나와서 이익달에 보탬이 되는 뭔가 나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뭔가 좀 쫓아갈 수 있는 뭔가 나오든지,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삼성전자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3프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의 롱, 삼성전자의 숏, 롱숏 자금들이, 펀드들이 일단 포지션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이 바뀌는 순간이 돼야지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미국의 주식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은 지금 이게 1년 9개월의 저점이에요. 이 삼성전자 전체 흐름을 보세요. 과거로부터 쭉 최근에 한 3년을 다 봐도 이게 최고점이잖아요. 저 꼬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9만 원의 고점이었어요. 이거 빼고 9만 원 고점. 얘는 팬데믹이니까 빼고. 팬데믹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팬데믹 직전에 있는 게 정상적인 가격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격을 쭉 따라가 볼게요. 이 가격 쭉 따라가 보면 이게 6만 원입니다.
이게 6만 원이에요. 그 사이에 여기서는 비정상 하락, 정상 회귀, 그리고 이거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빠졌다가 1년 반 동안 빠졌다가 또 다시 한 1년 반 동안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원위치 온 겁니다. 이건 기초 분석에서 봐서도 이 가격에서 이 바운더리에서는 이건 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기간으로도 그렇고 가격으로도 그렇고 가치로도 그렇고 그래요. 다만 언제쯤 살 거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안 좋을 때 누가 매수라고 합니까? 올라가는 주식을 매수하라고 그러지 내려가는 안 좋은 주식을 매수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의 위기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좋지 않을 때는 안 좋은 뉴스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뉴스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 대비 이 정도 아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주가 하락폭이 작아집니다. 수급적 이유에 대해서 등락이 있을지언정 주가 하락폭이 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유, 매수하려는 사람은 만약에 내가 타이밍을 못 맞춘다 하는 사람들은 분할 매수, 타이밍을 보고 사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와 차트가 변하는 걸 보고 사야 됩니다. 차트가 변하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빠졌잖아요. 그랬다가 올랐다가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사야 되거든요. 지금 2차 전지가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매수 신호를 주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종목을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도 그렇게 타이밍을 기다리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에요. 난 이걸 이쪽은 이제 말이 많으니까 이쪽은 하지 않겠다, 다른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를 가지고 있거나 사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그리고 기초 분석 그리고 분위기 전체적으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이 가격에서 뭐 얼마를 10% 이익을 보든 20% 이익을 보든 간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분할 매수 그냥 닥치고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난 이걸 보고서 나는 그 타이밍이라는 거 매수 신호를 보고서 할 거냐 이제 그런 정도에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면서 이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우리 지수가 떨어진 거라고 만약에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래보다는 위쪽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황상 지난주에 잠깐 사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린 거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요. 미국이 금리 인상 그리고 고금리 상태에서 우리 시장은 안 좋았어요. 근데 금리 인하한대. 그러면 전 세계 미국으로 들어가는 돈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뭔가 변화의 계기가 하나 마련했어요. 또 중국은 계속 안 좋다가 주식시장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건 중국과 연관된 기업이 많고 우리나라 중국에 연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제 올라왔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CPI, PPI가 나오는데 이걸로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보다도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게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입니다. 이번 실적이 아주 엄청나게 안 좋게 나오고 와서 시장이 빠졌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 피크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피크론은 사람들의 시각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사람은 아직 피크가 아니다. 반도체 전문가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는 피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피크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더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상황에서 내 눈에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 눈에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내 눈에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수급을 보는 거예요. 차트와 수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하면은 생각을 해보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차트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PR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쯤 되면은 터닝할 때에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야 그러면 터닝할 때쯤 되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삼성전자가 요번에 피크 얘기하면서 계속 빠졌는데 요번에 잠정 실적 나오면서 거기서는 한 번쯤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맞는 거고, 아닌 사람은 가만히 있을 거고, 조용히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직접 투자하는 사람은, 신중해야죠. 신중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아래보다는 위쪽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수익률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미국 얘기는 더 할 것도 없고, 뭐, CPI, PPI 나오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있는데, 이번에도 금리나 안 할건다라는 뉘앙스로 지난번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살짝 들어요. 워낙에 우리 시장이 지금, 우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좀 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만일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가계부채, 소위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이 있다면은, 그거는 다른 정책들로 방어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건 저 혼자 떠드는 거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할 개연성도 살짝 있지 않을까.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는 약간 요번에는 호재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약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민주당에서 이번 주에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확정 지어줄 거라면서요. 근데 뭐 거의 뭐 유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보도가 막 나오잖아요. 사람들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베팅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결정을 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결정을 내주면 그동안의 투자 심리에서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이 한 축이 해소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우리 시장에는 좀 위쪽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도 보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